중요한 것은 이런 망막박리는 눈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50대, 60대, 70대에 많은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망막박리의 발생률이 젊은 20대, 30대 환자에서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환자에서 망막박리의 발생이 증가하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안녕하십니까. SNU 청원과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근시가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눈은 안구를 옆에서 잘라보았을 때 이렇게 구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근시가 돼서 눈이 길어지면 안축장이라고 하는 안구 길이가 앞뒤로 길게 됩니다. 풍선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동그란 풍선을 앞뒤로 길게 불었을 때 풍선도 얇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시는 망막이 얇아지면서 눈에 여러 가지 질환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근시 환자들은 눈 뒤에 안구의 길이가 포도 모양으로 길어진다고 해서 후포도종이라고 불리는데요.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안구가 뒤로 푹 꺼져 있는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눈은 40, 50대가 되면서 변성이 생기는데요.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단백질인 유리체가 액화, 말씀이 좀 이제 어려운데 겔 같은 물질이 액체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리체의 부피가 줄면 망막과 붙어있던 유리체가 망막의 뒷면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망막의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찢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에 구멍, 열공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유리체 변성이 좀 더 이른 나이에 10대, 20대에 나타날 수 있어서 망막이 찢어지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서 풍선으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망막이 앞뒤로 길어지다 보니까 망막이 얇아지고 주변부에 이런 변성이 근시 환자들은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위는 망막과 유리체가 강하게 붙어 있고 망막에 구멍이 생기기 쉬운 부위가 되겠습니다. 망막 박리에 취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망막의 구멍이 망막이 박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고 망막이 그로 인해 찢어지고 액화된 유리체가 망막 구멍을 통해 망막 아래로 들어갈 때 벽지 떨어지듯이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망막 박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망막 박리는 눈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50대, 60대, 70대에 많은 발생률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망막 박리의 발생률이 젊은 20대, 30대 환자에서도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환자에서 망막 박리의 발생이 증가하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젊은 환자들에서 근시 또는 고도근시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막 박리는 생겼을 때 날파리증, 비문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번쩍임, 광시증, 또는 시야가 가린다든지 아니면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근시의 발생이 근거리 작업 또는 최근에 저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가, 근시를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이런 스마트폰의 사용이 눈의 조절근에 과도한 긴장을 주고 눈의 길이 증가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눈이 막 성장하는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근시의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이 근시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근시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이 직접적으로 망막 박리를 유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망막 박리의 고위험군이 되는 근시 또는 고도근시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나이에 과도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망막박리라는 눈의 시력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질환의 발생이 있을 때는 초기 증상으로 비문증, 광시증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긴 경우나 또는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빈도가 평소보다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꼭 안저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대편 눈에 망막박리가 있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망막박리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안저검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눈의 노화가
노화가 가속화되는 40, 50세 이후에는 안과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시가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망막박리를 직접 유발한다는 근거는 희박하지만 특히 눈의 성장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어린 시절에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근시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근시는 망막박리를 잘 유발하는 고도근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어린 시기부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